7절 타입 변환과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형성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영어는 폴리모피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타입 변환과 다형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타입이지만 자,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타입인데 어떻게 다양한 객체를 대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조건이 있겠죠. 자, 부모 타입에는 자, 자식 객체가 대입될 수 있다.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될 수 있다. 자, 자식 타입은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이제 보도록 해보죠. 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A를 상속을 해서 자, B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만들고 다시 C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B와 C가 자, A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부모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대입을 해주는데, 물론 A 객체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자, 이와 같이 A의 자식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new C라고 해서 C 객체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A라고 하는 자, 부모 타입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타입, 같은 타입에 이와 같이 다른 객체 B와 이제 C는 여러분이 다양한 이제 그 뭡니까 실행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B 객체와 C 객체는 실행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A 타입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B와 C는 이와 같이 A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애니멀이라고 하는 자, 동물이 있다. 자, 애니멀 동물이죠.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을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dog이라는 자,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캣과 dog은 다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로부터 상속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new ca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변수에 new dog을 이와 같이 자,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자, 객체는 캣을 만들었지만 사실 캣은 동물의 종류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는 이 종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종류. 그래서 캣은 자, 애니멀의 종류다. 또는 dog은 또 애니멀의 종류다. 자, 이런 뜻에서 이 부모는 보통 종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은 그 캣은 자, 애니멀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dog도 마찬가지로 애니멀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대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 타입은 즉 여기서 B나 또는 C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즉 A 타입으로 자, 이렇게 자동으로 대입될 수 있는 이걸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그래요. 만들기는 B를 만들었는데 A 타입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대입이 된다는 거고요. 만들기는 C를 만들었는데 자, A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대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의 타입에 자, 종류가 다른 다양한 객체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다형성이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형성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형성의 효과는 객체를 부품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객체를 부품화 시킨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그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자, 이 부분, 즉 타이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타이어 부분에 사용된 타입이 타이어 타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설계 시에 적용됐던 타입이 바로 타이어 타입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자, 설계를 이제 했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동차 설계도로부터 이 자동차 인스턴스, 다시 말해서 자동차 객체를 여러분이 만들고 그때 여기에 이 타이어 자리에 자, 이 타이어를 상속한 이 한국 타이어 객체 자, 또는 금호 타이어 객체를 이제 자식 클래스로 이렇게 자, 만들어서 자, 그것을 이제 객체로 생성시킨 것을 자, 이와 같이 타이어 자리, 다시 말해서 이 타이어 타입이 적용된 이곳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그 한국 타이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자, 여기에 넣고 이 자동차 객체를 잘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펑크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자, 이 금호 타이어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시 넣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부품이죠, 부품. 타이어가 이제 부품이라서 자, 부품을 자,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 다른 부품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다형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동차는 타이어 타입으로 즉 이 타입을 이야기하죠. 타이어 타입으로 그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지만 자 실제 자동차는 알고 있는 것은 이 타이어 타입의 메소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메소드와 필드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이제 실제 사용되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자식 객체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식 객체들은 자, 이게 이제 부모는 이제 종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타이어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는 이 타이어 종류에 대한 사용 방법만 알고요. 실제 이 객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마다 뭡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실행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타이어를 자, 여기에 자, 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은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객체가 모두 타이어 타입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 타이어 타입만 보고 결국 이거를 사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 다른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부품화 시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그 부모 타입으로 그 자식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동 타입 변환은 자, 우리가 그 2장에서 우리 기본 타입을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2장에서는 기본 타입에 대한 자동 타입 변환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동 타입 변환은 참조 타입일 경우에 자동 타입 변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자,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모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다가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는 부모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위에 그 뭡니까? 바로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제 부모고요. 이걸 이제 상속을 받아서 자, cat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면 자, 코드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클래스 애니멀, 클래스 cat extends animal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 경우에 자, 여러분이 이 cat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자,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코드인데 자, 이 cat이라고 하는 이 참조 변수를 여러분이 애니멀 타입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cat이 참조하는 것은 cat 객체죠. 그럼 결국 cat 객체가 애니멀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대입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막바로 cat 객체를 생성해서 애니멀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코드는 같은 코드인데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이 자, 이 cat이 참조하는 객체와 그리고 이 애니멀이 참조하는 객체가 같은 객체일까라고 하는 자, 요런 여러분이 비교 연산자를 써서 확인해 보면요. 이 true가 나옵니다. 자, 왜 true가 나오냐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여러분이 cat이라고 하는 자, 생성자가 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cat 객체 생성자가 실행하면서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객체부터 완성하고 그 다음에 자식 cat 객체를 이제 완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cat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결국 그 이제 어떤 번지가 저장이 되냐면 바로 이 cat이라고 하는 자, 생성 번지 100번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cat에는 이제 100번지가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at에 저장되어 있는 번지가 100번지니까 이 100번지가 결국은 어디에 다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애니멀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애니멀도 10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100번지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타입이 이 변수 타입은 cat 타입이고요. 이 변수 타입은 애니멀 타입이죠. 타입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는 부모 타입이고 자식 타입이죠.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cat이라는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 비교 연산의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조 변수일 경우에 비교 연산은 자, 이 두 참조 변수가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똑같이 100번지 100번지를 참조하니까 결국은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에서 자식 객체가 자,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을 경우에도 이 부모 그 타입 변수가 참조하는 것은 역시 자식 객체를 참조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지만 타입만 부모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참조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 타입 변환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속 객체에서 어떤 상위 타입이라도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이제 B와 C가 이제 상속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B를 다시 상속을 해서 D가 만들어졌고, 자, C를 상속을 해서 자, E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자, B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C 객체 만들고, 자, D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E 객체를 만들었다고 쳐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최상위 클래스 타입 A를 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이 A에 대입될 수 있는 객체는 어떤 객체들이 될 수 있냐면 B, C, D, E 모두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모든 객체가 이 A라는 타입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 A 타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B, C, D, E 다시 말해서 여기 B, C, D, E가 참조하는 객체를 전부 다 A 타입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B 타입의 변수 B1. 자, B 타입의 변수 B1에는 여러분이 자, D도 대입이 가능하다. 자, 그 이유는 T는 B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B 타입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한 거죠. 이게 부모 타입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객체를 자, C 타입의 변수에도 저장이 가능해요. 근데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면 E라고 하는 이 객체는 B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상속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B 타입으로 이렇게 대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D라는 객체는 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C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변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동 타입 변환은 부모 클래스로 변환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모 클래스가 바로 위에 부모 클래스일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부모 클래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상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조상 클래스로 변환도 가능하다라는 거와 상속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클래스로의 변환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자동 타입 변환을 코드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섹션 07.exam01 언더바 자, 프로모션 자, 이렇게 패키지를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A라는 클래스는 그냥 이렇게만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래서 B 클래스는 자, A 클래스를 상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extends 자, A 자, 이렇게 상속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라는 클래스도 하나 만드는데 자, C는 자, B를 카피해서 C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렀는데요. 그래서 C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도 역시 이제 A를 상속을 받도록 한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결국 B하고 자, C를 만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자, 이번에는 자, D라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클래스는 자, extends 해서 자, B를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B를 상속받았고요. 자, 그래서 자, D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D를 카피해서 여러분이 E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자, 만들어 보는데 자, E는 자, C를 이렇게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자, B와 자, C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자, B를 상속해서 D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C를 상속해서 자, E 클래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자,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을 테스트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자, 클래스 이름은 promotion example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야 되니까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해 줄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B equal new B. 자, B 객체 생성한 거죠. 자, C equal new C. 자, C 객체 생성한 거고요.
자, D 이꼴 new D 객체 생성했고, E 이꼴 new E. 자, E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A 타입의 변수 A1에 자, B를 대입하면 되냐 이거죠. 자, 당연하죠. 일단 B는 자, A를 상속했기 때문에 자, 부모 타입 A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A 타입의 A2에도 역시 자, C를 대입을 할 수 있고요. A 타입의 A3에다가도 D를 대입할 수 있고, A 타입의 A4에도 역시 E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뭡니까? 이 객체들이 다 A를 지금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 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타입 변수에다가 C 객체를 대입을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아니죠. D 객체를 대입을 할 수 있다. 왜냐면 D가 B를 상속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 타입의 변수에다가 E 객체를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E 객체가 C 타입을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자, B 타입 변수에다가요, 자, 여러분이 자, E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E는 B하고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C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B하고는 상속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B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게 2번이 되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 D 객체를 자, 이와 같이 C2인 C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D 객체는 C를 상속한 게 아니고 B를 상속했죠.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자, A를 상속을 해서 자, B와 자, C가 만들어졌고, 자, B를 상속해서 D가 만들어졌죠. C를 상속을 해서 E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B하고 결국 E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B에 대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상속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 객체를 만들어서 C 타입에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동 타입 변화는 상속 관계에 있는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을 이제 하는 거지, 전혀 상속 관계가 없는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동 타입 변환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 타입으로 변환된 이후의 효과는요, 그 부모 클래스에 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페어런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 차일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현재 상속 관계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이 자, 실행 클래스에서 이와 같이 자식 생성자를 만들어요. 자식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식 생성자, 자, child를 호출해서 자식 객체를 이제 만들고, 물론 자, 부모 객체도 만들어지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child라고 하는 이 참조 변수를 parent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을 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자, parent라고 하는 이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자, 여기에 메소드 1과 자, 메소드 2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소드 1과 메소드 2. 왜냐면은 이 parent 타입에는 메소드 3이 없죠. 메소드 3이 있는 곳은 child 클래스니까. 그래서 parent 타입에는 메소드 3이 없기 때문에 parent에서는 메소드 3을 호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parent로 호출 가능한 것은 메소드 1과 메소드 2만 호출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소드가 제정이 되었다면
자식 클래스에 재정의 된 메소드가 호출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페어런트에 메소드 2가 있어요. 자, 차일드가 자, 페어런트의 메소드 2를 자, 사용하기 싫어서 자, 이와 같이 재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을 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코드예요. 바로 이 코드인데, 자, 차일드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차일드를 페어런트로 이렇게 타입 변환하고 난 이후에 자, 부모 타입을 가지고 메소드 2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얘가 실행이 될까 아니면 얘가 실행이 될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일반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페어런트 타입이니까, 즉 이 타입이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자, 바로 차일드에 재정이 된 바로 이 메소드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처음에 차일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일드가 어디 없어지지는 않아요. 애초부터 차일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일드를 잠깐 페어런트 타입으로 이렇게 타입 변환만 했을 뿐이지 차일드 객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입을 가지고 메소드 2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메소드 2는 자식 쪽에서 재정이 된 바로 얘가 이제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매우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 타입 변환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example 2. 자, 그 다음에 promotion access라고 이렇게 패키지명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자, 하나 만드는데요. 자, parent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parent 클래스에는요, 자,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 메소드 1이고요. 자, 또 하나는 메소드 2입니다. 자, 메소드 1에서는요, 그냥 메소드 1이 호출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자, 페어런트에 메소드 1이 호출되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 보기로 하고요. 자, 메소드 2도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이 자, 페어런트에 자, 메소드 2가 호출되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한번 해 보기로 해요. 자, 이번에는 자, 차일드 클래스를 자, 만들 건데요. 자, 차일드 클래스에는 자, 일단 상속을 하기 위해서 extens를 붙이고 자, paren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을 하나 할 건데요. 그래서 메소드 2를 자, 오버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 2에서는 자, 차일드의 메소드 2가 호출됐다는 그런 뜻에서 자, 이렇게 출력하기로 하고요. 자, 차일드의 메소드 2가 호출되었다. 자, 이걸 출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차일드만 가지고 있는 자, 메소드 3을 이렇게 호출을 자, 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일드 메소드 3을 자, 출력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넣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 차일드 클래스를 자, 생성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차일드 자,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자, main이라는 메소드를 자,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자, child라고 하는 자,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child equal new child. 자, 이렇게 생성하고
자, 그 다음에 parent라고 하는 타입으로 자, 이 child 변수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parent에 자, 메소드 1을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메소드 1은 자, 누구의 메소드 1이 호출이 될까요? 자, 먼저 parent 타입으로 자, 타입 변환이 됐기 때문에 parent 타입에 자, 메소드 1이 있지만 자, 일단 자, 이 코드는요. 일단 어차피 child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대입이 된 거니까 자, 일단 parent 메소드 1보다는 child의 메소드 1이 있는지를 먼저 봐요. 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parent 1의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parent의 메소드이 호출되었다. 자, 이번에는 parent 메소드 2를 이제 호출을 할 건데 자, parent 이 변수로 메소드 2를 호출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곳이 바로 child입니다. 그래서 child의 메소드 2가 자, 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parent의 메소드 2가 있다 하더라도 child의 메소드 2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이 되더라도 역시 재정이 된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매우 중요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실행해 보면 바로 child 메소드 2가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arent 자, 그 다음에 메소드 자, 3을 이렇게 호출을 하고 싶은데 자,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자, 일단 parent 타입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child에 메소드 3이 있지만 자, parent 타입에는 메소드 3이 없죠. 자, 그러니까 parent 타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메소드 1과 메소드 2예요. 그래서 child에 비록 3이 있지만 parent 타입으로 타입 변환이 됐기 때문에 자, 메소드 3은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타입 변환 후에 즉 child는 메소드 3이 있죠. 있지만 parent로 타입 변환하고 나서는 메소드 3은 조건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